안녕하세요. 제가 아가리로는 디지털 노마드 패시브 인컴을 부르짖지만 실생활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자영업자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든요. 삐 소리가 계속 나는데 엄청 거슬리네요. 귀가 먹먹하기도 하고. 아무튼 개나 소나 사업한다고 깝친다는 말이 있는데 저 자신이 바로 개나 소에 속하고요. 오늘은 사업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영상을 준비한 것처럼 제가 제목 어그로를 끌어봤지만은 실제 내용은 제가 자영업 포함해서 이른바 엔잡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고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꿀을 빨고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의 고민, 저의 고찰을 담아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의 사업 근황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자수 공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무명 개그우먼으로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진 않고요. 제가 개업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코로나가 터졌죠. 바로 그때 오프라인 공방을 접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임대했던 사무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옆에 사무실 빌런들도 있었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때마침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거든요. 내가 진짜 1년만 계약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더 일찍 빼고 싶었어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달치인가 두 달치 월세를 그냥 생으로 내고 계약 종료된 날짜까지 기다렸죠. 그때 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쌍방간의 계약이잖아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건물주가 바로 그렇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무튼 그 후에 제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갔다고 말하고 싶은데 의외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건이 심하게 잘 팔렸거든요. 그래도 뭐 내 인건비도 있고 차 떼고 포 떼고 요거 감안하면은 아주 큰 돈은 아니었어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 많이 팔렸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는 보험으로 이 채널, 이 아가리만 터는 어그로 채널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사업이랑 같이 굴렸습니다.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환장하겠더라고요. 물론 잠은 죽어서 자는 건데 또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뭐 20대, 30대면 괜찮은데 40 넘어가니까 이제 훅 가더라고요. 사실은 힘들어도 그렇게 계속 살아야지 돈을 버는데 이게 굉장히 심신이 지치더라고요. 몸이 지치는 것보다 마음이 지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판매도 점점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짬이 없었어요. 그럴 시간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장사에 완전히 정이 떨어졌을 때가 작년 겨울입니다. 그때 CJ 택배가 파업을 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장사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죠. 아주 족같은 일들을 여러 개 겪었는데 겨우 택배 파업 때문에 제가 접은 건 아니고 이게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내가 엄청 애썼는데 애쓴 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엄청난 변수가 아주 구질구질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제가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택배 파업 이후로 판매를 아예 접고 유튜브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몇몇 분들이 자꾸 연락을 해서 물건을 왜 안 파냐, 이거 언제부터 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DIY 키트 관련된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물건을 안 팔 거면은 그 디자인을 자기네한테 팔고 인세를 받아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업을 콜라보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제안을 듣고 느낀 거는 내 아이템이 여전히 먹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걸 탐내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거를 나는 남한테 넘기느니 내가 제작하면 내가 더 많이 먹잖아요, 마진을. 그래서 제가 제 체력이 되는 한계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한계 안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팔고 있어요.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유튜브 말고 본업에 더 몰입을 했으면은 뭐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제가 뭐 작가로서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사를 하면 할수록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앞으로 자영업을 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혼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부터 하찮은 일까지 모두 제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덧 하찮은 일을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일,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난이도가 낮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고용할 만큼 자본이 없었고 매출이 그 정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2명분의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 하나 겨우 먹고 살 만큼 번다는 얘기인데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고용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확장시키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현재 사업 규모가 애매하니까, 이제 매출이 애매하니까, 그리고 또 저는 누군가의 월급을 밀리지 않고 이렇게 따박따박 줄 자신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서 주위에 누가 사업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꼬드기일 수 있거든요. 절대 가지 마세요. 특히 매출로 증명을 못한다 그러면서 이빨은 존나게 터는 새끼들, 뭐 회사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두루뭉술하게 관념적인 말만 늘어놓는 새끼들 있잖아요. 이 새끼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심지어 능력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너랑 같이 일을 하자고 했을까? 뭐 잡코리아 이런 데 올리면 될 텐데, 그거는 제가 4년 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아는 새끼니까 월급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존나 친한 사이니까 얘는 월급이 밀려도 설마 노동부 가서 신고 못 하겠지? 요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 당하는 상대방도 그래도 관계가 있는데 이러고 신고를 못 해요. 저도 뭐 솔직히 이빨 존나게 털어가지고 만만한 호구 하나 데려다가 희망 고문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노예 부리듯이 착취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병 걸린 새끼들, 매출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도 못하는 새끼들은 본인이 유능하다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고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이제 가오 잡고 사장이라고,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계좌부처럼 부리면서 온갖 실무를 맡기면서 대우는 외노자 취급을 해요. 이럴 가능성 99.9%. 그나마 이제 최저임금이라도 챙겨주면 양반인데 안 챙겨줄 확률도 99.9%. 아는 사이니까 너는 그래도 되니까 하면서 월급 밀리고 그런 식으로 호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이런 새끼들이랑 애초에 안 엮였으면은 허송세월을 보낼 일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았을 것이고, 또 그 사람과 일적으로 안 엮이니까 원만한 뭐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거기 다니니 다른 직장 다녀가지고 월급이나 차곡차곡 모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일하는 거 아닙니다. 동업 절대 금지. 솔직히 결정적으로 저의 문제는 그런 거보다는 남이랑 일하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판매보다는 이제 그거 이제 혼자 벅차니까 유튜브 위주로 파고들었거든요. 유튜브도 저의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살아봤더니 느낀 점은 유튜브도 똑같아. 유튜브만 파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고, 이게 채널을 키우려면은 누군가를 고용해서 아까 사업처럼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 부가가치가 높은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 이제 쉬운 것들은 누군가에게 맡기고. 근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유튜브 말고도 이제 모자라는 금액만큼 돈 나오는 구멍을 파야 됩니다. 유튜브 수입만으로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점은 수입이 너무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영업할 때보다 매출이 더 불확실하다고 보면 되고, 그냥 월급이 코인 같아. 많이 버는다는 땡큐인데 적게 버는다는 헬이에요. 존나 혼달려요. 제가 올리는 영상 개수는 매달 비슷한데 들어오는 돈은 심하면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또 근본적으로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젓는 게 맞아서 젓고 있는데 이 물이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또 기본적으로 잘 될 때까지만 이제 꿀 빨고 아니다 싶으면 뱉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는 있는데, 그런 저도 유튜브로 이제 꾸준히 몇 년씩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먹는다는 건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할 때는 필연적으로 엔잡러가 될 수밖에 없다. 모자란 부분을 어디서 메꿔야죠. 일단은 온라인 판매를 확 줄인 다음에 유튜브를 파면서 이 부족해진 매출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블로그로 한번 채워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제가 블로그 관련된 글을 몇 번 올렸잖아요. 협찬 리뷰, 체험단 이런 거 말고 그냥 네이버 블로그 글질을 하면은 중간이나 하단에 광고가 있잖아요. 그걸 애드포스트라고 하는데, 이 네이버 애드포스트만으로 나름 괜찮게 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난 또 겐또가 나오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실행에 옮겨봤습니다.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한 달에 50만 원. 이거는 딱 한 번 해봤고, 요즘에 평상시에는 한 30만 원 정도가 평균 매출로 찍히더라고요. 유튜브 활동하고 네이버 블로그 활동, 스마트 스토어, 간헐적 판매,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엔잡
디지털 노마드? 뭐 나도 좀 해봤다 이거야.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었잖아요. 이 중에 뭐 하나 쉬운 게 없고 존나 힘들다. 네이버 블로그로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거를 제가 세팅하고 싶은데 막상 해보면은 글 하나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요. 머리도 많이 굴려야 하고요. 그리고 글 한 개당 얼마씩 단가가 정해져서 그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거를 해가지고 얼마를 벌겠다고? 근데 또 막상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좋고. 제 블로그를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만약에 제가 1일 1포스팅을 했을 때 한 달에 글 30개를 쓰면은 진짜로 저는 100만 원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일주일에 제가 글을 2개에서 3개 정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고 30만 원을 버니까. 근데 제가 100만 원 세팅을 못하는 이유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거의 전업 유튜버급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 기획, 촬영, 편집, 생방송 요거 다 컨트롤 하니까 블로그 글질을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일주일에 2개, 3개 쓰는 것도 거의 나를 쥐어짜서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느낀 점은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면은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더 광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블로그도 뭐 하루에 막 3개씩 올리고 막 그래야 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온다. 하지만 꼭 그러리란 법은 없다. 여기서 우리는 N잡의 허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애매하니까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N잡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푼이라도 더 채워보려고 뭐 블로그도 해보고 장사도 아예 못 끊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저도 블로그만 해서 한 몇백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듣고 그 길로 가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전업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나마 블로그보다 유튜브로 좀 더 버는 것은 전업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쥐어짜서 했기 때문. 저는 이런 사람들 진짜 싫더라고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제일 꼴보기 싫은 새끼들이 뭐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돈 버는데 왜 안 하세요? 여행을 가서도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왜 도전 안 합니까? 하세요. 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다. 이렇게 어그로 끄는 새끼들. 심지어 보면은 1일 방문자 수가 저보다 적게 나온 사람도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구독자 수가 적은 사람이 유튜브로 돈 버는 법 이런 걸로 입을 털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뭐 파리파리 강의파리 이런 거죠. 저도 뭐 어그로 끌어서 그런 거나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어 블로그 해보라고 한 거는 내가 막막할 때, 길이 없을 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없을 때, 하지만 이 현재 상황에서도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을 때 별다른 자본이나 기술 없이 어떻게 쥐어짜서 하면 되니까 도전을 해보라는 거였지, 그게 쉽다고는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있지. 위험하진 않아요. 내가 뭐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뭐 물건을 나른다거나 오래 앉아서 허리 아픈 거 말고는 크게 몸 다칠 일은 없다. 아무튼 밖에 나가서 알바하는 것도 스마트 스토어도 블로그도 유튜브도 하나같이 존나 힘듭니다. 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100배 낫잖아요. 여러 군데 도전을 해보다 보면은 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어쩌면은 길을 찾는 여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내가 발 담궈 본 것 중에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터진다. 그러면은 저는 비로소 N잡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분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N잡이란 것으로 찔끔찔끔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먹어야지 제가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 뭐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페트병 있죠, 1.5리터짜리 거기다 모아서 담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한 군데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야. 그럴 때는 빨리 병에 옮겨 담아가지고 트럭에 가득 실어놔야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빗물을 모으고 있을 때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N잡이란 것도 이도저도 아닌 상태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라도 놓치면 내가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죽지 못해 받아먹는 빗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번 생방송에서 본인이 공무원인데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왠지 초기 이 사람이 유튜브만 보고 사업봉에 맞은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제가 또 자칭 김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유튜브 보고 혹시 사업봉 맞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뭐 디지털 노마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뭐 중국 알리바바, 1688, 뭐 사입 판매,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제가 거의 다 시도해봤던 것들이고요. 시도해본 사람도 부지기로 많을 거예요. 저 말고도. 하지만 이미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포화 상태. 포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도 물론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힘든 과정을 자기가 버텼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현실 속에 어정쩡하고 장사에 소질 없는 대다수는 폐업 그리고 악성재고로 시달리더라. 제가 뭐 남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이제 깔아놓고 안전하게 덤벼야 된다 이거죠. 이미 저는 이제 베린 몸이지만 직장인일 경우에 본인의 직업 그리고 또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요거를 유지하면서 엔잡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은 유튜브만 보고 사업 뽕에 맞아가지고 직장을 함부로 관두지 말란 얘기예요. 엔잡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처음에 직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그 남는 시간에 자본이 따로 안 드는 안전한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취미생활 하는 김에 또 뭐 좀 해보자 이거죠. 여기서 손해를 보는 거는 내 개인적인 여가 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시간에 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볼 거잖아요. 그 시간에 블로그 글질도 좀 해보고 쪽팔리지만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찍어보고 하란 얘기죠. 이거는 당장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 사업을 할 때 마케팅 비용을 확실하게 절감을 시켜줍니다. 저는 물건 팔 때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저 스스로 저를 홍보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니까 어떤 제품은 리뷰가 한 680개 달렸거든요. 제일 많이 판 거. 광고 한 번도 안 했다고. 스마트 스토어를 굳이 안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덧 알아서 내 먹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자수 공방을 개업하기 전에 그냥 자수 블로그, 자수 유튜브를 했잖아요. 저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었지 뭐 공방을 열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블로그 글 남긴 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저더러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도 꽤 많았어요. 저는 그냥 취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을 했죠. 요즘 제가 이 채널 하잖아요. 이 쓰레기 같은 채널. 그러니까 뭐 출판 제의가 많이 와요. 무슨 에세이라든지 뭐 그런 거 관련된 이제 책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이 많이 오긴 하는데 저는 책 쓸 시기도 아니고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슬슬 예술병이 도지는 거야. 작품 활동이 땡기는 거지 저에게는 두 가지 불치병이 있거든요. 사업병, 예술병, 2대 중요질병 보균자. 지금 당장 이제 본업하고 관련돼서 내가 신상품을 내고 아니면은 커리큘럼을 짜서 수업을 개설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긴 호흡으로 보고 저는 길게 가려고요. 일단은 창작 활동을 슬슬 하면서 내실을 다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상황도 그렇게 바뀌어 있고 이제 또 코로나도 슬슬 풀릴 것이고 아무튼 내가 준비가 되면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에다가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야겠죠? 그것이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들. 오늘 제가 할 얘기 엄청 많았는데 정리가 안 되네요.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